안녕하십니까.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 앞에 영상에 이어서 요 앞에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그 여름철 질환에 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은 그 목감기입니다. 목감기. 우리가 그 목감기가 왔을 때 목감기가 왔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심해졌을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좀 가볍게 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잘 가지 않습니다. 물 그냥 좀 많이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임상에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이제 목감기를 굉장히 자주 했던 분들, 목감기를 굉장히 자주 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관절이 나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관절이 나빠졌다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심장 쪽으로, 이제 심장 질환으로 발전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과정. 그래서 나는 감기만 하면 이렇게 목감기를 많이 한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관절이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감기를 그렇게 이제 가벼운 질환으로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효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그래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목감기 특효약입니다. 목감기 특효약. 이제 어떤 약의 이름은 응교산이라고 합니다. 응교산. 근데 요거는 이제 약국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이 아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서 응교산을 달라고 하면, 물론 이제 명칭은 조금 다르게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응교산이라고 하면 이제 약사분들이 이제 다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목감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약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응교산을 이제 같이 복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양약하고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응교산을 같이 복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응교산도 사실은 요 앞에 설명드린 곽향전기산처럼 얼마든지 집에 비치를 해두고 상비약으로서 이제 복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 목감기가 오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자면 대부분이 이제 풍열입니다. 풍열이라고 하면 이제 몸이 허해서 이제 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잇몸이 막 이렇게 안 좋아서 입에 또 뭐가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뭐가 또 이렇게 잘 생겨가지고 눈이 불편한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풍열에 속합니다. 풍열. 코안이 흔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 이제 풍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열이 이제 이 몸에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목이 잘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붓는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죠. 이제 바이러스에 어떤 감염이 됐을 때도 이제 목이 굉장히 많이 붓게 되는 거죠. 아마 어릴 때 한 번씩 이제 이런 경험들은 다 하셨을 겁니다. 이제 어릴 때는 워낙 이제 몸 안에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풍열이 이제 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이 굉장히 이제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부으면서 말도 잘 못하는 이제 이런 이제 경험도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풍열입니다. 풍열.
요 목감기가 왔을 때 어떤 증상을 보게 되면 이제 두통이 있죠. 그건 이제 열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열이 나면서 몸이 후끈한데도 이제 찬바람이 되게 싫습니다. 이게 이제 풍열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찬바람,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싫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열이 났으니까 이제 갈증도 나고 이제 목이 부어 있으면서 이제 기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아프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은, 혀를 이렇게 내서 거울을 보게 되면, 혀끝이 굉장히 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혀끝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이제 혀를 이렇게 설진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혀끝은 이게 이제 이 심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심장. 그 다음에 이제 혀의 양옆에는 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간. 그 다음에 이제 혀의 딱 중앙은 위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위장. 그 다음에 혀의 혀의 안쪽은 콩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콩팥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칫솔, 이렇게 이를 닦기 전에 이제 이렇게 혀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혀끝은 이게 심장인데 혀끝이 불래? 내가 좀 이렇게 뭐 생각을 많이 했다든지 스트레스 받았다든지, 이게 이제 뭔가 안 좋구나. 그 다음에 혀를 봤을 때 혀 양옆에 뭐가 이 뾰루지 같은 게 나가지고 굉장히 좀 거슬린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간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두껍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는 소화 기능에 좀 문제가 있구나. 몸 안에 이 나쁜 습기가 많이 정체가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단을.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하루의 몸 상태를 사실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체크를. 이제 혀만 보셔도 얼마든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생활 중에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이 영규산은 도대체 어떤 원료로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영규산의 이제 원료를 보게 되면, 이제 금은화, 그 다음에 연교, 이제 이런 원료입니다. 이 연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개나리의 열매죠. 개나리의 열매. 이게 이제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해독작용이. 그 다음에 이제 금은화 같은 경우에도 해독작용이 이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이 금은화 연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코로나가 아직까지 이제 좀 안정세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의 어떤 영향권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사스죠, 사스가 왔을 때 이제 이 금은화 이제 황련 이제 이런 어떤 원료들이 굉장히 이제 사용이 많이 되었던 이제 그런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전염병이 돌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났던 코로나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이런 약재를 사용해가지고 국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근데 아무래도 지금 국가기관 쪽에서 이 전통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국가의 어떤 의학 분야라든지 그런 어떤 뭐 보사부라고 합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 이렇게 뭔가 자기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이 좋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이게 이제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런 어떤 약재에 대해서 재배를 이제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뭐 특정한 어떤 뭐 이렇게 좀 계절적으로 굉장히 뭐 잘 팔리는 그런 원료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뭐 거의 지금 뭐 재배도 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약재들이 그 뭐 가격면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제품의 질면에서도 뭐 지금은 뭐 전혀 뭐 손색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배하는 이런 농가가 지금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고 뭐 이렇게 10년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육성을 하게 되면 농가도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그 청년들의 어떤 그 직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돌고 있는데 코로나에 뭐 이렇게 100%뭐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약이 있습니까? 약도 없을 뿐더러 그 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코로나 19지만은 나중에는 뭐 코로나 20, 코로나 21, 코로나 뭐 30, 뭐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그 변이된 어떤 그 병균이죠. 그 진화를 이 약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인체의 어떤 오장육부의 어떤 상태를 조절해주는 이런 치료가 면역 기능을 올려서 그러한 어떤 그 전염병에 대처하게 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기구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연구기관들을 이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게 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천연 원료로 되어 있는, 요즘은 이제 합성제제가, 이 화학적인 합성제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천연물의 시대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이런 어떤 그 기구나 이런 거를 좀 전문적인 이런 거를 막 전통의학 뭐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고 그거하고 농촌을 연계해가지고 이 좋은 기후 조건과 물이 또 굉장히 이 물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질이 좋은 그런 약재를 재배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누이 좋고 뭐 매부 좋고 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그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어떤 그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제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매, 뭐 지금 뭐 성인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해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돌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어떤 그 전통 제재가 이게 전통 제재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 안 했을 때는 사망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하는 어떤 데이터가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수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수출도. 그러면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에 전문 인력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지금 마스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국 마스크에 비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질도 좋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굉장히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단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러한 어떤 바이오 산업이죠. 바이오 산업. 전통의학 바이오 산업이죠. 이런 거에 국가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기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관련된 인력들도 또 얼마든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 우리가 진짜 바이오 강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진 나라인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그
그 주겸을 만드신 김일훈옹이죠. 인산 주겸 만드신 그 인산 선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바이오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정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바이오 산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진짜 많은 부분에 뭐 농촌이면 농촌,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청년 실업이면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뭐 여러 가지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문화 연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옆길로 새가지고 거문화 연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해독 작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계, 박하. 이 박하는 이제 그거죠. 근데 박하향 할 때 그 박하 맞습니다. 현계도 이제 그 감기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현계를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몸에서 땀이 나는 거죠. 발환작용이 있는 이제 그런 원료라고 볼 수 있죠. 우방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제 풍열이 왔을 때, 특히 이제 이 목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목이 붓는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방자를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이 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하면 그 까만 콩이죠. 까만 콩입니다. 까만 콩인데 이걸 발효를 시킨 겁니다. 발효. 근데 이걸 이제 그 약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두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풍열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죠. 도라지 감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침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아주 그 좋은 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갈대 뿌리죠. 우리 이게 전에 뭐 할 때 했죠. 이게 그 통풍 설명할 때,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 그 노건에 대한 이제 그 뭐 영상도 있고 그 설명이 나올 겁니다. 갈대뿌리인데 이제 노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그 혈액이 이렇게 더워진 상태에 있을 때 그 이제 열을 내리면서 그 몸 안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대나무의 잎이죠. 대나무의 잎. 주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을 내리는 작용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처방이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약국에서 이제 쉽게 가셔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감기에 왔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되게 뭐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한번 맞는다든지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이 옹규산을 이렇게 약국에서 사셔가지고 뭐 좀 심할 경우에는 한 2포를 그냥 같이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양약하고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먼저 먹은 약이 이제 흡수가 거의 끝났을 때 이제 다른 약을 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목감기를 자주 하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집에 이렇게 상비를 해 두셨다가 뭐 급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이제 급한 불을 끈다 하더라도 이제 응교산을 같이 이렇게 복용을 해서 이제 몸에 좀 해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속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습관적인 어떤 목감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보시면 그 어떤 몸의 밸런스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치료를 통해서 그 목감기로부터 그 이렇게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응교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목감기 특효약, 이제 이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좀 집에 상비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뭐 여름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사실 이 목감기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가을이 되면 좀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비를 하셨다가 이렇게 뭐 우리 그 애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